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시장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주 시장 상당히 좀 정신없이 흘렀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발 이슈 속에서 상당히 미국 증시는 훈훈하지만 한국 증시는 좀 어려웠다는 모습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자, 무엇보다 수급의 금리 가운데서 개인들, 그 가운데서 연기금 비롯해 기관들의 매매 패턴이 상당히 좀 달리 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외국계가 7거래일 만에 매도가 약 762억이 나와 있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이틀째 151억의 순매도, 그리고 개인만이 153억의 순매수가 보이고 있어서 이번 주 전체적으로 한 주의 흐름을 보면 외국계가 모처럼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선 금요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몇몇 팩트 가운데서 중국발 종목들이 그동안 좀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을 좀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제 가운데서도 현대차, LG와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들이 상당히 좋았고, 이 시각 현재는 아모레퍼시픽만이 마이너스 4,000원대, 그리고 그 외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의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의미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2월 달에 중국을 방문하는데 기본적으로 중국과 한국이 약간 색깔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얘기했던 얘기는 뭐냐면 중국과 한국이 경제 관련돼서 좀 이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얘기는 뭐냐면 사드 관련돼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온도의 체감을 보면 사드 관련돼서 입장이 정리가 됐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계속 기사를 속에서 사드 관련돼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것이 정말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어떤 고민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 중국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일비하고 있다는 걸 보면, 자, 무책임한 표현인지 몰라도 일단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그 가운데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몇몇 종목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종목들 상당히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매 패턴을 좀 이어가는지 그런 부분들 보면서 시장의 리뷰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이 12월 달 이후에 국내 참여자 가운데서 상당히 훈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국계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소위 중국향 종목들을 아직까지 매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팩트 가운데서 환율을 상당히 우리가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좀 원달러 환율 잠깐 좀 보시면 좀 제가 리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시작 현재도 어마무시하게 한국 돈의 가치가 강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월달 같은 경우, 10월달 보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만 10월달에 1140원대, 시작 현재는 1100원대를 넘어서 1084원대까지 한국 돈의 가치가 상당히 강세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10월달에 외국 가시는 분들, 지금 외국을 가시면 상당히 좀 수혜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필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주가적인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충격이 커지겠다고 보겠고요. 따라서 몇몇 종목들,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워낙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해서 통상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울 때 금리 인상이 하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이런 팩트가 이미 논리적으로 좀 틀렸다 이렇게 보겠고요. 따라서 워낙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돈의 가치가 이렇게 강세 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노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는 거 보면 아직까지 이런 설명들을 딱히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몇몇 종목 가운데서 일본 종목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국돈의 가치가 전통적으로 한국 돈의 가치가 그만큼 강세가 되면 수출주는 부진합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현재까지 워낙 강세 관련돼서 아직까지 설명이 딱히 드릴 수 없는 것이 상당히 고민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저께도 잠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부가 구두 개입했다는 표현을 잠깐 쓰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 1100원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운딩 넘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1100원대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1090원대 깨졌을 때 정부가 이런 얘기했죠. 한국 돈의 가치가 예상보다 강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두 개입했는데 앞서서 코너에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에 두 번이죠. 4월달과 10월달에 각국의, 즉 미국을 상대로 이익을 많이 봤던 국가들 상대로 모니터링 리스트라고 환율 조작 의혹국이라는 코멘트가 있는데, 어쩌면 어제 정부가 이렇게 구두 개입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 4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이 작년 11월 23일 날 정도 구두 개입했기 때문에 너희는 환율 조작 의혹국을 지정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해서 그런 부담이 있어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원화 강세가 지속돼도 또한 하락돼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충격이 좀 커지겠다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지난주 시장 예상보다 변동성이 커져 있고요. 또한 중국 증시 관련돼서도 어저께 예상보다 급락폭이 잠깐 커졌기 때문에 뭔지 몰라도 예상보다 한국 증시 관련돼서 그리고 아시아 징수가 좀 피로도가 좀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몇몇 이슈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뭐 평창 그 소위 패딩 관련 상당히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신성통상의 주가가 지난 시기에는 뭐 900원대에서 최근 들어서는 장중한 때 1,490원까지 갔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 환기해야 될 것은 그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롯데백화점과 관련돼 가지고 3만 장의 그 패딩을 만들었고요. 한 개 단가가 14만 9천 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44억 7천만 원인데요. 신성물산이 1년에 뭐 8천억 이상의 매출을 달리고 있어서 과연 그 3만 장이 그 어때 패딩이 다 팔려도 약 44억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는 11월 20일까지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는데 제가 볼 때 주가가 급등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교복이나 이렇게 치마가 짧기 때문에 패딩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이제 15만 원짜리 가지고 신성통상이 급등할 수 있는 여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늦게 드렸지만 신성통상의 주가 급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 위에 상승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오늘 시장에 새로 들어온 종목 가운데서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도 장중한 때 상당히 이 종목이 6만 6천 원까지 갔었는데요. 한번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 종목이 공모가가 3만 5천 원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작 현재 공모가를 약 2배 정도 가량 좀 상회한 6만 7,300원 속에서 오늘 하루에 상당히 흐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 종목이 그동안 상당히 좋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 종목을 좀 벤치마킹 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 국내 증권사가 종목 들어오면 외국계 어떤 종목과 소위 벤치마킹을 하는데 넷플릭스와 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그 비디오 팔던 회사가 이렇게 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가 상승 기본적 이면에는 넷플릭스가 올 한해도 상당히 급등했기 때문에 전체적 흐름으로 봐서 넷플릭스가 상승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승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종목들이 이제는 이렇게 흐름들이 좋아진다면 현재 코스닥시장 가운데서 CJ ENM이 현재 5위를 달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코스닥시장이 1위부터 4위가 바이오 종목 그리고 5위가 CJ ENM인데요. 코스닥시장이 상승의 동력이 되려고 그러면 결국 그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해서 CJ ENM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상위로 올라가야지 코스닥시장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어떤 약간 사족을 좀 많이 달아봤습니다. 네.